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굳이 안 봐도 되는 내용이고요.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것저것 다뤄야 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2019년 큰손들의 대응 이후에 구독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태화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진짜 주식 초보인 분들이 종목 찾을 때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큰손들의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나간 영상 있잖아요. 예, 그 영상 나가고 제가 처음으로 몇 분들께 댓글도 달아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캔들피그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제가 앞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한 종목에 올인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죠. 한 종목에 올인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꼭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섹터가 그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맞으니까 그 부분은 기존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세 종목 플러스 현금 일부 정도로 뭐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섹터에 몰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그리고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계좌는 당연히 개별 계좌로 분리해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면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섹터는 2개였으니까 그 기준에서 본다면 3개 중에서 2개 섹터 정도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잘못된 의견이고 위험한 의견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맞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할 주제도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 의견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기회되면 리뷰 영상을 제작할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정도 하면 지난 방송에 대한 내용은 대충 정리됐으니까 추가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체적으로 댓글 보니까 한 개로 오해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녹화 전에 2개라고 듣고 시작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면 김하백님이 2개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2개의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시청자분들이 서론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요. 실제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주식 관련 영상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신경 쓰이고 조심스러운 게 주식 관련 영상입니다. 아는 게 힘일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지나칠 정도로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 실제로 그 영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본 내용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분이야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 중에는 저희는 분명히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이고 맹신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일부 댓글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느꼈고요. 사실 주의 환기시키는 내용은 계속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본론만 후딱 듣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양해 좀 드려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만 점프해서 스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셔서 알림 해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의하거나 당부하는 내용이 지겹다고 그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코드 안 맞는 분들을 제가 편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구독 목록 중에 저희 채널은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시간 내서 보시는데 원치 않는 내용으로 제가 괜히 스트레스 주게 되면 죄송하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서로한테 유익할 때도 있으니까 혹시나 서론이 길다든지 잡담처럼 들려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채널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생각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면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자분들 일반인인 척 하면서 좀 그러지 마세요. 편합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태화강 말고 다른 섹터 하나 더 있다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정리되는 시점에 리뷰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김하백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 RS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내용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진정한 초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밖으로 나가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차트 펼쳐놓고 기법 얘기하는 거 선호하지는 않는데 캔들피그님이 초보 투자자들도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트 활용법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초보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RSI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RSI 지표를 처음 세팅 상태로 화면에 띄우게 되면 하단의 수치 30하고 상단의 수치 70을 기준으로 가로 수평선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30과 70이라는 이 수치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변경 가능한 수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치 70을 넘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요. 해당 종목이 시장 상황보다 거래가 과열되고 고점을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70을 넘어가면 시장 상황보다 거래가 가열돼서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로 보면 된다 이거죠. 네. 물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RSI 수치 30 이하의 구간은 앞에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시장 대비 해당 종목이 많이 침체된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RSI 수치 30 이하의 기간에서는 매수 시점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 이하면 이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 시점이 된다는 거네요. 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일봉 차트 상에 RSI 지표를 적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이 너무 자주 출현하다 보니까 예, 신뢰성도 떨어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에 적용해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RSI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상에서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매도 시점을 포착하는 경우보다는 매수 시점을 잡아내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 부분도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대기업 위주로 중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이 매수 시점 잡을 때 참고하면 괜찮다 이 말이죠. 네. RSI 지표를 주봉 차트 상에서 활용하면 해당 종목의 역사적인 저점을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방송 듣고 나시면 오늘 내용을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에 적용해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합니다. 평상시 관심 가지던 종목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어쨌든 RSI 보조지표를 쓸 때에는 일봉보다는 주봉상에서 쓰면 신뢰도가 더 높고 매도 시점보다는 매수 시점 잡는데 더 괜찮다는 점 알려드리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 말고도 RSI 지표를 통해서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요. 일단 오늘은 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RSI 보조지표를 통해서 대형주의 저점을 확인하는 그 방법만 살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 질문 중에서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기 사이클이랑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침체기로 왔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 대해서 묻는 분이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침체돼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는 분명히 침체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기존에 좋았던 경기가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스럽게 침체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큰 관점에서 보면 이미 30년도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저성장 국면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신 분의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틀렸든지 아니면 정부가 경제 이론과 다른 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 국내 경제 여건상 대외 무역 의존도도 높고 90년대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 해외 자본 의존도도 엄청 높아졌으니까 이런 사정을 본다면 국내 경기 상황만 보고 국내 금리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대외 경제 상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모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론에만 너무 집중해서 질문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냥 이론은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시고요. 어떤 이론에 현실을 적용시키기보다 현실의 이론을 적용시켜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 영상 한번 나가고 나면 왜 실물에 잘 안 맞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김하백님 말씀처럼 이론에다가 현실을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현실에서 이론이 잘 적용되는 포인트를 찾는 게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냐고 그런 질문하신 분도 계시던데 저도 질문 주신 분처럼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답변 못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랑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그만큼 캔들스토리 애청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